2018년 제2회 전기작약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공식 암기하고 그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해결해 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매질 1의 투자율이 500, 매질 2의 투자율이 1000이다. 매질 2에서 경계면에 대하여 45도 각도로 자개가 입사한 경우 매질 1에서 경계면과 자개의 각도에 가장 가까운 것은? 자, 이 문제를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매질 1의 투자율은 500이고요. 매질 2의 투자율은 1000입니다. 그리고 매질 2에서 경계면에 대하여 45도 각도로 이렇게 자개가 입사한 경우 매질 1에서의 경계면과 자개, 이 경계면과 자개의 각도는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본 거죠. 이 문제는 서로 다른 자성체의 경계면의 조건의 내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자성체의 경계면에서의 조건, 공식 중에 이런 공식 있죠. 2번 투자율 곱하기 탄젠트 세타 1은 1번 투자율 곱하기 탄젠트 세타 2다.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이 세타는 어디서의 각도냐면 이 경계면을 수직으로 한 후에 이 수직면과 그 자개의 각도를 의미합니다. 즉, 여기가 세타 1이 되고요. 여기가 세타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타 2는 알 수가 있죠. 90도에서 45도 각도로 경계면에 대해서 입사를 했기 때문에 이 수직과 이 자개 각도는 45도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45도 더해야 90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타 2는 45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뮤2, 이 밑에 그 자성체의 투자율 알고 있죠? 그래서 1000 하고 탄젠트 세타 1은 요 위에 자성체의 투자율 뮤 1번 500 탄젠트 세타 2, 세타 2는 45도잖아요. 그죠? 45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 세타 1 구할 수 있죠? 한번 구해 볼까요? 우선 얘를 이렇게 넘겨 볼까요? 100을 넘기면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 1은 1000분의 500 탄젠트 45도가 됩니다. 자,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1000분의 500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탄젠트 45도는 1입니다. 요거는 암기를 하고 계시면 좋겠지만 암기를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공학용 계산기에 탄젠트 45 이렇게 치시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 해서 결론적으로 탄젠트 세타 1은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탄젠트, 여기서 이 세타 1,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의 크기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죠? 자, 세타 1을 두고요. 이 탄젠트를 넘깁니다. 그러면 탄젠트가 넘어가면 아크 탄젠트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크 탄젠트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공학용 계산기에 아크 탄젠트 2분의 1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자, 이거 공학용 계산기로 우선 계산을 해 놓으셔도 뭐 상관은 없지만 우선 세타 1의 값은 아크 탄젠트 2분의 1이라는 걸 알았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이 경계면에서 이 자개의 각도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계면에서의 각도 세타는 이 수직이기 때문에 전체의 각도는 90도잖아요. 그래서 90도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2분의 1을 하면 이 각도를 알 수가 있죠. 이거 계산기에다가 그냥 이대로 90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2분의 1 이대로 넣으시면 답이 63.43도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보면 자개의 각도와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기 보면 가장 가까운 게 60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서로 다른 자성체의 경계면의 조건인 공식 중에 하나. 예, 이 공식 꼭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예, 뮤2 탄젠트 세타 1은 뮤1 탄젠트 세타 2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의 이 세타는 이 경계면과 수직인 면에서의 그 자개의 그 각도라는 거. 이 경계면과 자개의 각도 아닙니다. 이쪽을 공식에서 나오는 세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해설에서는 이 공식을 이렇게 적어놨죠. 예, 이렇게도 예, 공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랑 이렇게 곱하면 세타 2 탄젠트 뮤2 탄젠트 세타 1은 얘랑 곱한 값과 같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뮤1 탄젠트 세타 2가 되는 겁니다. 예, 이거랑 같죠? 예, 그래서 이 공식을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서로 다른 자성체의 경계면의 조건, 예, 굴절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의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으로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 요거 혼자서 쭉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예,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예,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번 대지의 고유저항 로우 온 메타 1대 반지름이 A 메타인 그림과 같은 방구 접지극의 접지저항은 예, 이 문제는 이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RC는 로우 유전율. 예, 이 공식 여러분 지금쯤이면은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 자, 여기서 접지 저항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요 R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R은 요 C가 이렇게 넘어가서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나눠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C분의 로우 곱하기 유전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정적 용량 이 문제에서 반구 접지극이라고 했죠. 반구. 그런데 우리 구도체의 정적 용량 알고 있잖아요. 그죠? 구도체의 정적 용량은 4파이 입시론 유전율 곱하기 그 구도체의 반지름으로 나타냅니다. 이것 역시 지금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도체 정적 용량이 이 공식이고 문제에서는 반구를 줬습니다. 즉 정적 용량은 이 구도체의 2분의 1. 그래서 C는 4파이 입시론 A의 2분의 1. 즉 2파이 입시론 A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게 반구의 정적 용량이란 얘기예요. 반구의 정적 용량은 구도체의 반이라는 거. 그래서 얘를 이 공식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저항은 2파이 입시론 A분의 이 A는 반지름입니다. 고유저항 곱하기 유전율이 됩니다. 자, 이 유전율끼리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래서 남는 건 2파이 A분의 고유저항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ohm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과 같은 식을 찾으면 2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저처럼 식을 쭉 정리해가면서 답을 찾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답을 찾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셔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면 그냥 공식을 찾으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반구 접지극의 접지 저항은 2파이 A분의 로우다. 이렇게만 암기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2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3번 시스테리 곡선에서 시스테리 손실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문제도 자주 나왔죠. 시스테리 곡선 뭐죠? 여기가 자개고 여기가 자속 밀도고 그때 이렇게 나타나는 곡선을 시스테리 곡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시스테리 곡선에서의 시스테리 손실은 이 면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작은 게 좋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시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다음 기흥 니역에 대한 법칙을 알맞은 것은? 자, 요 답은 1번이고요.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자, 1번을 가로 안에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자 유도에 의하여 회로에 발생하는 기전력은 쇄교 자속수의 시간에 대한 감소 비율에 비례한다는 패러데이 법칙에 따르고 유도된 기전력의 방향은 렌츠의 법칙에 따른다. 즉, 기전력의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에 따르고 그 기전력의 방향은 렌츠의 법칙에 따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입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번 N회 감긴 환상 코일의 단면적이 S메타 제곱이고 평균 길이가 L메타이다. 이 코일의 권수를 2배로 늘리고 인덕턴스를 일정하게 하려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환상 솔레노이드가 되겠죠. 자, N에 감긴 환상 코일의 단면적이 이 단면적이 S메타 제곱이고 평균 길이, 즉 이 환상 철심의 중간에서의 그 길이가 L메타랍니다. 그리고 이 코일의 권수를 2배 늘리고 인덕턴스를 일정하게 할 때 옳은 내용을 찾는 문제인데요. 이 환상 솔레노이드에서의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L은 환상 솔레노이드의 길이 분의 투자율 곱하기 면적 곱하기 그 권횟수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지요. 이때 이 권수를 2배로 늘린답니다. 그러면 식은 이렇게 될 거예요. 길이 분의 투자율 곱하기 면적 곱하기 2배의 권수의 제곱. 그죠? 얘를 정리하면 얘가 4n의 제곱이 되죠. 2n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식은 4 곱하기 길이 분의 투자율 면적 곱하기 권수의 제곱이 됩니다. 즉 처음에 인덕턴스의 4배만큼 인덕턴스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인덕턴스를 일정하게 하려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투자율을 4분의 1배로 줄이든가 이 면적을 4분의 1배로 줄이든가 이 길이를 4배만큼 늘리면 됩니다. 그래야 길이를 4배만큼 늘려서 요 4랑 4랑 약분이 돼서 처음에 그 인덕턴스 값과 같아지잖아요. 이 투자율과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문제 보기에서 좀 찾으면 우선 인덕턴스를 일정하게 하려고 할 때 길이를 2배로 한다. 아니죠. 길이를 4배로 해야 처음에 인덕턴스와 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면적을 4분의 1로 한다. 자, 단면적을 4분의 1로 하면 처음에 인덕턴스와 크기가 같게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됩니다. 다음 보기들 계속 볼까요? 비투자율은 2분의 1로 한다. 자, 투자율은 4분의 1로 줄여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도 틀린 얘기고요. 전류의 세기를 4배로 한다. 이 전류의 세기는 이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Li는 N파이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덕턴스는 이 전류가 넘어가면 I분의 N파이가 되죠. 그런데 이 공식에서 권수를 2배 늘리면 2의 I N파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처음 인덕턴스 I분의 N파이와 같아지려면 이 전류를 2배 크게 해야 이렇게 약분돼서 I분의 N파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2배로 해야 됩니다. 4배 틀린 거예요. 그래서 5번에 옳은 내용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환상 솔레노이드에서의 인덕턴스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또 그 공식을 해석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인덕턴스를 구하는 공식, 환상 솔레노이드에서의 인덕턴스를 구하는 공식 I분의 N파이 그리고 그 길이분의 투자율 곱하기 면적 곱하기 권수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우선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시면 이것부터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6번.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되는 자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한장 솔레노이드. 어떻게 생긴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릴까요? 자, 이렇게 무한장으로 가는 솔레노이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특징은 내부 자장은, 즉, 내부의 자개의 세기는 평등 자개이고, 평등 자개, 혹은 평등 자장이라고도 합니다. 자장이고, 외부의 자개의 세기는 0입니다. 즉, 외부의 평등 자장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옳은 걸 한번 찾아볼까요? 자, 6번. 내부 자장은 평등 자장이다. 이 내용이 맞죠?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 되고요. 외부 자장은 평등 자장이 아니라 자장의 세기는 0이 됩니다. 자, 내부의 자장의 세기는 0이 아니라 평등 자장이라고 했죠. 외부와 내부의 자장의 세기는 같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틀린 내용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번. 자기회로에서의 키르호프의 법칙에 알맞는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예, 이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키르의 법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키르의 법칙은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법칙은 어느 임의점 안에 흘러들어간 전류의 합은 이 임의점을 통과하고 나눠진 전류의 합과 같다. 예.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병렬 회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병렬 회로가 있습니다. 예. 이때 여기 흘러들어간 전류의 크기는 여기서 나눠진 이 I1, I2 이 두 개의 전류의 값을 더한 것과 같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은 이미 폐회로에서 기전력의 대수합은 전압강하와 전압강하의 대수압과 같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전압원이 있고요. 이게 V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저항에 걸리는 다 전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여기를 V1이라고 하고 V2라고 하고 V3라는 전압이 각각 걸릴 겁니다. 직렬이니까 이 전압에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이 저항에 따라서 그 걸리는 전압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처음에 인가한 전압은 이 세 개의 전압을 다 더한 값과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키르호프의 법칙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8번 전하 밀도 로 S 쿨롱/m 제곱인 무한 판상 전하 분포에 의한 임의점의 전장에 대하여 틀린 것은? 자, 이 문제에서의 전하 밀도 단위를 보면 쿨롱/m 제곱이죠. 면전하 밀도 얘기하는 겁니다. 면전하 밀도예요. 왜냐면 단위가 메타 제곱이잖아요. 메타 제곱은 면을 의미하죠. 그래서 면전하 밀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무한 판상은 평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판. 그래서 무한 평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점에서의 전장은 전기력 선이 존재하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전기력 선이 존재하는 공간, 우리 뭐라고 하죠? 전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무한평판의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무한평판에서의 전개의 세기 2는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2, 입시론 분의 면전하 밀도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 공식을 보고 문제에서 틀린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장의 세기, 전개의 세기 얘기하는 거죠. 전개의 세기는 매질에 따라 변한다. 이 매질, 유전율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개의 세기 보면 이 입시론분의 면전하 밀도잖아요. 이 입시론, 유전율이죠. 그래서 유전율이 변하면 전개의 세기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자, 전장의 세기는 거리 R에 반비례한다. 전개의 세기 공식 보면 거리 R은 없지요. 그래서 무한평판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다음 내용 쭉 볼까요? 전장은 판의 수직 방향으로만 존재한다. 자, 전장 뭐라고 그랬죠?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했죠. 전기력선은 전하를 가지고 있는 도체에서 전기력선이 나올 때 이 도체와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발산을 합니다. 즉 무한평판에서 수직 방향으로 전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장은 판의 수직 방향으로 존재한다. 맞는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전장의 세기, 즉 전개의 세기는 전하 밀도에 비례한다. 이 전개의 세기 공식 보면 이 입시론 분의 면전하 밀도, 이 공식이잖아요. 여기서 이 면전하 밀도가 커지면 전개의 세기도 커지겠죠. 즉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8번에 이 전개에 대하여 틀린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시고 가셔도 되는 문제인데, 여기서 꼭 암기하고 가야 될 내용은 무한평판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이 입시론분의 면전하 밀도라는 거. 이 공식은 꼭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번 한 변의 길이가 L메타인 정사각형 도체 회로에 전류 I아를 흘릴 때 회로의 중심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몇 A톤/m인가? 자, 이런 내용이죠. 회로가 이렇게 정사각형처럼 생겼답니다. 이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고요. 여기 한 변의 회로의 그 길이를 L메타라고 한답니다. 이때 이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란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공식 암기하는 거죠. 정사각형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이런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에서 이 공식을 찾으면 됩니다. 이 공식이랑 똑같은 게 4번에 있네요.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정사각형이 아니고 정삼각형일 때, 그리고 정육각형일 때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도 암기해 두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요거 3개는 꼭 암기를 해 두시고요. 이 문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네, 9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0번 반지름이 Am의 원형 단면을 가진 도선의 전도전류.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전도전류라고도 부릅니다. 네, 전도전류가 이런 값을 가질 때 변이 전위 밀도의 최대값은 몇 암페어 메타 제곱이 되는가? 네, 이 문제 답은 4번입니다. 네,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1번 대전도체 표면 전하 밀도는 도체 표면의 모양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는가? 자, 답은 1번입니다. 표면 전하 밀도는 뾰족할수록 커진다. 예, 이 문제 그전에도 몇 번 나왔죠? 예,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예, 11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2번 일정 전압의 직류 전원의 저항을 접속하여 전류를 흘릴 때 저항값을 20% 감소시키면 흐르는 전류는 처음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몇 배가 되는가? 자,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림을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회로가 있어요. 예, 이렇게 전압을 주고 여기다가 저항을 이렇게 연결한 회로가 있습니다. 이때 일정 전압은 일정하고요. 근데 저항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예, 그런데 이런 회로에서 저항을 기존의 저항보다 20% 감소시킨, 즉 기존의 저항의 0.8만큼의 저항을 80%만큼의 저항을 설치를 했을 때 흐르는 전류는 기존에 흐르는 전류에 몇 배의 전류가 흐르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비례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처음에 전류는 I는 R분의 V, 이런 값으로 구하죠. 그리고 두 번째, 저항의 값을 20% 줄인, 즉 처음에 저항의 값의 80%인 그때 흐르는 전류는 처음에 저항의 값의 80% 어떻게 나타내죠? 처음에 저항의 값에 0.8을 곱하면 처음에 저항의 값의 80%가 되죠. 분의 V가 되겠습니다. 전압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요. 이 두 개의 식을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처음에 전류 대 그 나중에 전류는 처음에 전류값 R분의 V 대 그 나중에 전류 0.8 R분의 V,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례식에서 이 저항값을 20% 감소시킨 그때의 전류값을 구할 때, 즉 이 I-의 값을 구하려면 이 두 개를 곱합니다. 그러면 I-는 I- 곱하기 R분의 V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 먼 것을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 I 곱하기 0.8 R분의 V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요 I-잖아요. 요 I-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R분의 V 넘어가면 되겠죠. R분의 V, 즉 분수가 넘어가면 R의 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I-는 I 곱하기 0.8 R분의 V 곱하기 V분의 R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압하고 저항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I-는 I 곱하기 0.8분의 1만 남죠. 0.8분의 1 계산기 넣고 계산하면 1.25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례식을 정리를 하면 1.25i, 즉 저항의 값을 20% 감소시킨 이 저항을 연결했을 때 그 전류는 처음에 흐르는 전류의 1.25배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1.25배가 되고요. 요 해설에 이렇게 나타낸 식도 여기 비례식에서 이렇게 나온 식이니까 이렇게 해결하셔도 되고요. 비례식으로 저처럼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셔도 됩니다. 이 12번은 답을 찾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비례식, 그 다음에 비례식을 정리하는 이런 연습 삼아서 스스로 한번 쭉 정리해보고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스스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번 유전율이 입시로인 유전체 내에 있는 점전화 Q에서 발산되는 전기력선의 수는 총 몇 개인가? 네, 전기력선의 수를 물어봤죠. 이거 공식입니다. 전기력선의 수를 구하는 공식은 유전율 분의 전하량으로 전기력선의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유전율, 공기 중의 유전율과 비유전율을 곱한 값이 유전율이죠. 그래서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분의 전하량, 이렇게로도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기력선의 수를 나타내는 공식, 이것과 같은 게 2번에 있네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입니다. 요거 전기력선의 수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내부 도체의 반지름이 A메타이고 외부 도체의 내 반지름이 B메타, 외 반지름이 C메타인 동축 케이블의 단위 길이당 자기 인덕턴스는 몇 헨리/퍼 메타인가? 자, 보기를 보니까 이때 이 동축 케이블의 외부 인덕턴스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동축 케이블의 동축 케이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문제에서 준 케이블은 이렇게 생긴 케이블입니다. 여기가 A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고,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C란 얘긴데, 여기서의 자기 인덕턴스, 보기를 보니까 외부 인덕턴스를 물어본 거예요. 이때 외부 인덕턴스 공식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암기하고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은 걸 찾으면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4번은 보기를 보고 원통형 도체의 외부 인덕턴스를 구하라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혹시나 문제에서 뭐 내부 인덕턴스를 구해라,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이때 내부 인덕턴스는 8파이분의 투자율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헨리/퍼 메타가 되고요. 요것도 같이 암기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암기해야 하고 갈 것은, 원통형 도체의 외부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내부 인덕턴스는 8파이분의 투자율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요거 공식 2개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5번 공기 중에서 1m 간격을 가진 2개의 평행 도체 전류의 단위 길이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인가? 단 전류는 1A라고 한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2개의 전선이 있고요. 요 길이가, 요 떨어진 간격이 1m란 얘기예요. 이때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1A씩 이렇게 흐른답니다. 이때 서로 작용하는 힘을 구해라. 공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공기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투자율은 공기 중의 투자율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평행하게 놓인 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 공식도 암기해 주시고요. 문제에서 전류 1A 줬죠. 전류 1A. 그래서 이 공식에 1A 넣고요. 그리고 두 전선이 떨어진 간격, 요 A가 1m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의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 공식에 적용시켜서 식을 정리하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1 곱하기 1 나누기 2파이 곱하기 떨어진 거리, 이격거리죠. 1 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에서는 이 공식 암기하고 하겠습니다. 평행하게 놓인 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 공식,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꽤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것도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6번 공기 중에서 코로나 방전이 3.5kV/mm 전개에서 발생한다고 하면 이때 도체의 표면에 작용하는 힘은 약 몇 뉴턴/메타 제곱인가? 자, 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힘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 공식은 힘은 2분의 1 곱하기 유전율 분의 면전화 밀도의 제곱,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근데 도체 표면에서 이 도체 표면에서의 전개의 세기 E는 입시론 분의 면전화 밀도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단위는 볼트/퍼 메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공식에서 2분의 1 곱하기 이 분모에다가 공기 중의 유전율을 하나 더 곱해주고요. 여기다가 공기 중의 유전율을 그냥 이렇게 곱해주면 이 두 개가 약분이 돼서 이 식과 같지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은 같은 겁니다. 자, 얘를 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공기 중에 유전율 분의 면전화 밀도의 전체 제곱 곱하기 공기 중의 유전율,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요. 자, 이 유전율 분의 면전화 밀도, 예, 이 무한 평판에서 한 면에서만 나오는 전개의 세기라고 했지요. 즉 이게 도체 표면 한쪽 방향에서만 나오는 전개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입시론 분의 면전화 밀도를 전개의 세기로 이렇게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의 세기 제곱에 공기 중의 유전율, 이렇게 식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 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전개의 세기 문제에서 줬죠. 3.5 kV/mm 줬습니다. 근데 단위가 전개의 세기 기본 단위인 볼트/메타로 주지 않고 kV/mm로 줬어요. 자, 그래서 이 단위를 이렇게 적어 보면 얘는 키로는 10의 3승이죠. 10의 3승 볼트 퍼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가 됩니다. 그죠? 단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0의 3승의 볼트 퍼 메타. 전개의 세기 기본 단위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하면 3.5 곱하기 10의 6승 볼트 퍼 메타가 되죠. 얘가 전개의 세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개의 세기를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공기 중의 유전율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전개의 세기 3.5 곱하기 10의 6승의 제곱, 제곱을 해주면 이때 작용하는 힘은 54.24 뉴턴 퍼 메타 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 54 뉴턴 퍼 메타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암기하고 가야 할 공식은 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힘, 이 유전율 분의 면전화 밀도의 제곱이라는 거, 그리고 도체 표면에서의 전개의 세기, 입시론 분의 면전화 밀도라는 거. 자, 이거 두 개는 꼭 암기를 하시고 또 이 문제 꼭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무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는, 자, 무한장 직선 전류, 전류가 이 선에 이렇게 흐르면 이 주변으로 이렇게 자개가 형성됐다고 했죠. 그때 이 자개의 세기는 2파이 R분의 I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즉 이 공식으로 나타낸다고 했죠. 자, 문제에서 보기를 보면 이 자개의 세기와 이 R과의 관계를 물어보는데, 자개의 세기와 R은 반비례 관계죠. 그렇죠? 이 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리 R과 반비례한다가 답이 되는데 17번에서 3번에 거리 R에 반비례한다가 있네요. 그래서 1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요 자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 이거 기본이 되는 공식입니다. 요거 꼭 암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8번 전개 2가 이런 값을 갖는 평면 전자파가 있다. 진공 중에서 자개의 시료값은 몇 암페어 퍼 메타인가? 자, 우선 전개를 주고 자개를 물어봤죠. 이때는 파동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파동 임피던스 공식, 자개의 세기 분의 전개의 세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동 임피던스는 루트 유전율 분의 투자율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래서 식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공기 중의 유전율과 공기 중의 투자율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식을 풀어보면 자개의 세기 분의 전개의 세기는 377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개의 세기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선 자개의 세기와 이 377옴 두 개 자리 바꿔도 되죠. 그래서 자개의 세기는 377옴 분의 전개의 세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을 377분의 1 곱하기 전개의 세기, 이거 제로입니다. 전개의 세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제 그냥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이때 377분의 1을 계산기에 넣고 계산하면 2.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자개의 세기는 2.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전개의 세기와 같다. 이런 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개의 세기를 시료값으로 줬을 때, 즉 이 전개의 세기를 시료값으로 줬을 때 이 자개의 세기의 값은 시료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에서 준 이 값에서 시료값을 구해서 여기다 넣어줘서 계산을 하면
이 자개의 세기의 시료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시료값은 어떻게 나타내죠? 예,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눠서 나타내죠. 자, 전개의 이 식에서 최대값 어떤 걸까요? 요 사인 앞에 있는 이 자리가 최대값 자리죠. 그래서 이때의 시료값은 루트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자개의 시료값은 2.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전개의 시료값 루트 2 분의 루트 2의 2의 2. 그래서 얘랑 이렇게 약분이 돼서 자개의 시료값은 2.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2 암페어/메타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에서 암기하고 가야 될 공식은 이 파동 임피던스는 자개분의 전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우선 이 자개에 시료값을 주면 이 전개에도 시료값을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파동 임피던스식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루트 유전율 분의 투자율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요. 또 시료값은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눈 값으로 나타낸다는 거. 이거는 지금쯤이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셨다면 지금 암기하시면 되고요. 암기하신 내용 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1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번 비오샤바르 법칙에 의하면 전류소에 의해서 임의점 P에 생기는 자개의 세기를 구할 수 있다. 다음 중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답은 3번입니다. 자, 비오사바르 법칙에서의 자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요. 이 공식에서 보면 전류소와 떨어진 거리는 이 R의 제곱의 반지름입니다. 그냥 거리의 반지름이 아니라 거리 제곱의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비오사바르 법칙에서의 자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냥 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0번 x가 0보다 큰 영역의 유전율이 3인 유전체 그리고 x가 0보다 작은 영역의 유전율이 5인 유전체가 있다. 유전율 입실은 2인 영역에서 전개가 이런 값을 가질 때 유전율 1인 영역에서의 전개 2원은 무슨 어떤 값을 갖겠느냐. 이 문제인데 이 문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x가 0보다 큰 영역, 이게 x축이고 여기가 y축일 때 x가 0보다 큰 영역은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이쪽의 유전체 유전율은 3이고요. x가 0보다 작은 영역, 이쪽을 의미합니다. 이쪽에서의 유전체의 유전율이 5란 얘기고요. 그리고 이쪽 유전율이 5인 이쪽 유전체의 전개가 이런 값을 가질 때 유전율이 3인 이 유전체에서의 이 영역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서로 유전율이 다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의 조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y축이 경계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원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에서의 조건, 어떤 조건이 있죠? 전속 밀도가 수직인 경우, 즉 X 성분의 전속 밀도는 전속 밀도가 수직인 경우, 이 경계면과 수직인 경우, 즉 X 성분의 전속 밀도는 서로 같다. 이 조건이 있죠. 그래서 D1과 D2는 서로 같다. 즉 X 성분에서, 그죠? 그래서 X 성분 가지고 얘기를 하면 D1은 1번 유전율 곱하기 1번 전개의 세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D2는 2번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 2번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공식이니까 이거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입실은 1, 이 1과 입실은 2, 이 2가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우리가 구하는 건 이 1, 이쪽 영역에서의 전개의 세기잖아요. 그래서 이 1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 입실은 1 넘어가겠죠. 그래서 입실은 1분의 입실은 2에 이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이 성립하는 조건은 S 성분에서만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2에 이 공식에서 S 성분에서만 관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끝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입실론 1은 3이죠. 그래서 이 1은 3분의 입실론 2, 5가 되겠네요. 예, 여기서 이 2, 20ax 플러스 30ay 마이너스 40az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입실론 1분의 입실론 2는 x 성분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3분의 5를 요 x 성분에만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이 1은 3분의 5 곱하기 20 ax 플러스 30 ay 마이너스 40 ax가 됩니다. 3분의 5는 3분의 10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분의 100 ax 플러스 30 ay 마이너스 40 az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 이해합니다. 예. 제가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2018년도 1회 14번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제를 제가 설명드린 걸 잘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이해를 못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공식은 이 수직 성분에서는 D1과 여기 D2의 전속 밀도가 같다는 거. 예. 그리고 전속 밀도는 유전율의 전개의 세기를 곱한 값으로 나타낸다는 거. 요거 두 개는 이 문제에서 꼭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유전체에서 그 경계면에서의 조건, 이것 말고 다른 내용의 문제가 나오면 또 거기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 문제에서는 이 두 가지 내용, 경계면에서의 수직인 전속 밀도는 같고 그 전속 밀도는 유전율의 전개의 세기를 곱한 값과 같다. 요거 꼭 암기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 쭉 정리해 가시면서 요게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은 네이버 카페 전침을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해되실 때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도 제2회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전기자기학 문제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0점을 목표로 하지 말고요. 한 10개에서 12개로 목표로 한 다음에 글로 나오는 문제 다 암기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 보여지는 그런 공식들은 다 암기하고 그리고 그 공식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 정도만 해결하면서 공부를 진행해 나가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런 간단한 계산 문제 이렇게 쭉 혼자서 공부하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질문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이해되실 때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